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지금 본인 나름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검찰개혁을 한다, 뭐 당정협의를 한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은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에는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경우에 생기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과 이 조국이라는 이름과만 관련이 되면 이상한 일,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그게 뭐가 있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무장관뿐만 아니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직 장관에 있더라도 만약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하면 그 자리를 내놓고 수사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은 수사 대상이 된 상태에서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수사하기까지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하나, 그렇게 임명을 강행했는데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문재인 정부는 임명장 수여식 때 부인이나 가족들 다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모친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임명장 수여 임명장을 받는 장면을 같이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배우자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청와대에 가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사실은 주식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 임명장 수여식 때 남편은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우자는 다 갔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금 수사선상의 핵심에 올라 있으니까 그러면 정경심 교수만 빼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배우자들을 거기에 배속을 시켰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는, 문재인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명장 수여식이 결국 조국 장관 개인을 위한 임명장 수여식처럼 외양이 그렇게 갖춰졌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정상적인 일이 이렇게 둔갑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는 바로 조국 장관 딸의 단국대 의학논문, 뭐 잘 아시죠? 의학논문에 그 제1저자로 올려진 단국대 장영표 교수, 그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검찰에 가서는 인턴을 하지 않고서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조국 장관의 딸이 결국 인턴 품앗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당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때의 한인섭 교수,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장입니다. 출근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안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봤더니 하고는 있었습니다. 도둑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벽에 나왔다가 밤에 잠시 또 출근했다가 뭐 하여튼 기자들 눈을 피해서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인턴 증명서 그거 허위로 발급해주면 공문서 위조, 이걸로 뭐 처벌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형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형사정책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서울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둑 출퇴근을 하면서 기자들 눈을 피하고 국민의 눈을 피하고 검찰의 눈은 못 피하겠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정상이 아니죠. 또 하나, 며칠 전부터 자,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한다, 심지어는 검사들의 브리핑도 제한한다고 하는 법무부 공보준칙, 검찰 공보준칙, 그걸 바꾸겠다고 예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정협의가 있었죠. 조국 법무장관 문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며칠간의 논란은 뭡니까? 결국 조국 법무장관 사태에 눈을 돌리기 위한 그런 술수 아닌가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공보준칙을 이게 원래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부터 공보준칙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시위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계속 미뤄오던 거를 갑자기 조국 장관이 꺼내 들더니 이걸 가지고 뭐 18일날 당정협의에서 확정할 것처럼 또 바람을 잡더니 갑작스럽게 또 18일날 실대 당정회의에서는 뭐 이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니까 그럼 오해 있는 거 어제 그저께는 잘 몰랐습니까? 이건 또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여튼 조국자만 들어가면 모든 일이 다 이상해지고 수상해집니다. 또 하나, 갑자기 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관들의 총선 불출마 얘기가 어느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났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시기가 뭐 너무 이르게 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돌연 그것 때문에 한 한나절 정도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 또한 의심사기에 충분합니다. 이것도 혹시 관심 돌리기의 일환 아닌가요? 그건 그냥 뭐 제 추측입니다만. 또 하나, 어제 당정협의 얘기를 말씀드렸죠. 보통 당정협의는 원내대표가 주관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해찬 대표가 갑자기 또 당정협의를 주관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당정협의의 관심을 크게 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조국 사태 물타기용 아니냐. 겸사겸사해서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계약을 새로 하자. 이렇게 하는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을 빌리는 사람한테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자. 이거는 물론 뭐 부동산 임대차법 뭐 이런 거 바꾸면 되긴 하지만 아니 부동산 임대차법을 바꾸는데 부동산 주관 부서를 빼고 회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거를 새로 도입을 하려면 도입하기 전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항을 도입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도입하기 직전에 막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 부작용은 법무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알아야죠. 주관부서니까. 그런데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어저께 당정협의에서 추진하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도 관심 돌리기용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급조된 정책을 어저께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누가 책임집니까?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무능이 아니라면 계획이 됐다면 이거는 수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단순한 의심 단계를 좀 넘어섰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의혹을 조국 장관이 받고 있을 때 재산 비례 벌금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잘 아시지만 재산 비례 벌금제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1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5천만 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벌금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건 조국 장관이 처음 꺼내던 얘기도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법무부 주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왜 그럼 도입을 못했을까요? 그만큼 논란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벌금을 내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벌금을 500만 원만 낸다. 이게 법 앞에 평등. 법 앞에는 대통령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평등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왔는데 재산 비례 벌금제? 물론 외국에 특히 북유럽 쪽에 이걸 도입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도 오랜 동안 협의를 거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도입을 했는데 우리는 갑자기 조국 장관이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당정협의에서 이거 추진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추진하려면 입안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다양한 방식의 입법 예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진했습니다. 이 또한 자기한테 쏠리는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조국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뭔가 정상적인 일이 다 비정상으로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조국을 위한 나라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나라 전체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에 관해서는 사실은 유언비어들이 한간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왜 문 대통령이 이런 이상한 수상한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느냐? 그 얘기의 핵심은 조국 장관한테 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약하냐? 조국이라고 하면 벌벌 떠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저도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그에 관해서 유언비어도 제가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보기엔 아직은 유언비어 단계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중에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유언비어가 왜 발생하죠? 바로 정상적인 소통의 채널이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상에 대해서 그 의문을 풀어줄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유언비어는 단속하겠다. 뭐 유언비어를 누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고발하겠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해소가 안 됩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말 정상적인 사회로 바꿔야만 유언비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모든 정상적인 일들도 다 지금 비정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유언비어는 앞으로 하나하나 저도 확인해 보겠고 또 언론에서도 사실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아마 설명을 드릴 날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